네, 안녕하세요. 어, 잘 지내시죠? 어, 이번에는 그 영어 영문과와 그 다음에 경영학과 어디를 갈까요? 라는 주제로 조금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.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 그 영상을 만들도록 하는데, 동기 유발이 됩니다. 아, 일반적으로 문과에서 기준으로 봤을 때 문과에서는 이제 선호하는 게 또 이제 공부를 조금 잘 하는 경우에 옛날에는 법학과가 있었죠. 근데 이제 로스쿨 때문에 이제 법학과가 대학에서 거의 사라지다시피 했어요. 그래서 이제 인기학과가 경상계열, 그 다음에 어문학 계열에서는 이제 영어학과, 영어 영문과, 뭐 영어 교육학과 통틀어서 그냥 영문과라고 할게요. 영어 영문과. 이제 두 개 곳이 인기가 있죠. 일반적으로. 그래서 이제 제가 올해도 이제 입시를 치른, 그러니까 수능을 본 요번에 그다음에 수시 쓸 때도 보니까 공부를 조금 잘하는 학생인데 어디를 위주로 이제 썼나 보니 그 경영학과랑 그다음에 영어 영문학과 이 두 곳을 쓰더라고요. 그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뭐 경영학과를 저기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고요. 또 영어 영문과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. 그 비율은 지금은 경영학과를 원하시는 부모님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. 통상적으로 봤을 때는. 그게 이제 아마 취업을 고려해서 좀 그런 것 같습니다. 취업상에. 그래서 쓰는 걸 보니까 영어 영문과 한 곳 쓰고 경영학과 쓰고 그래요. 그래서 이제 두 군데를 붙었을 때 어디를 선택할까? 그거에 대해서 이제 행복한 고민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일단 영어 영문과는 이제 배우는 게 첫 번째가 이제 통상적으로 좀 차이가 있지만 첫 번째가 언어학을 배우고요. 대학에 가서 언어학을 배우고 이제 두 번째가 문학, 영미권, 영어로 된 그 책들, 문학 서적, 그 영문학, 문학을 배웁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기타 여러 가지들, 생각보다 뭐 회화를 많이 하지 않아요. 회화나 다이얼로그를 막 하진 않습니다. 영어 영문과라는 게 그 책을 읽는 거죠. 책을 독해하고 그런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부모님들은 왜 대화, 잉글리시 뭐 12년 공부해도 영어를 못하더라,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더라 그런 게 우리나라 입시가 공부하는 거, 그 논문을 읽고 좋은 책을 읽고 그걸 번역하고 생각하고 연구하고 이런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회화에는 그닥 어, 예외 따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. 대신 영문과를 가면 환경이 잘 조성돼 있죠. 영어를 계속 영어만 하니까 환경이 도움을 받긴 받습니다. 그렇고 이제 경영학과는 이제 들어가면 그러니까 경상계열에 있는 모든 과를 커리큘럼에 담죠. 경상대는 다 그래요. 서로 서로. 뭐 회계학도 배우고요. 그다음 무역학, 경제학과, 경제학, 뭐 재무관리, 그다음에 마케팅 뭐 요렇게 배웁니다. 경상 계열은 뭐 무역학과를 가든 회계학과를 가든 다 커리큘럼은 똑같아요. 어느 부분을 좀 더 많이 배우느냐 그거의 차이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둘 중에 한 곳을 가는데 일반적으로는 경영학과를 가려고 합니다. 이게 이제 진로 선택을 할 때 학생들은 잘 몰라요. 이게 뭐 과들 이름이 쭉 있지만 자세히 모릅니다. 그러니까 자기가 익숙한 거, 그러니까 경영학과는 뭐 익숙하죠. 장사하거나 뭐 돈 버는 거니까. 또 영어 영문과도 익숙하죠. 영어를 매년 배웠으니까. 그래서 조금 진로 선택할 때 좀 안타깝죠. 잘 모르고 이제 지원하게 되니까. 그래서 이제 학부제라는 것도 있었는데요. 대학의 1학년은 그냥 골고루 배워서 2학년 올라갈 때 또는 3학년 올라갈 때 전공을 선택하게 하는
잘 모르니까 진로에 대해서 그걸 시도를 했었죠, 많이. 근데 이제 거의 실패한 걸로 드러나고 있어요.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어쨌거나 그렇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은 어디로 가시겠습니까? 경영학과나 영문과를 갈 수 있다면. 물론 이제 성적에 따라서 뭐 네임밸류, 대학의 네임밸류를 쫓아갈 수도 있죠. 그런데 이제 그 대학교 수준이고 네임이 그럴 때 이제 경영학과나 영문과 중에 근데 이 친구는 아까 그 예를 들은 이 친구는 그 영어 영문과를 원하고 있어요. 남학생인데 죄송합니다. 그 근데 이제 부모님들이나 보통 이제 상대를 가길 원하죠.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니까.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생각해 봐야 할 게 예를 들어서 신문방송학과라는 과가 있죠. 그런데 거기 나온다고 해서 기자가 되거나 아나운서가 되거나 뭐 방송인이 되거나 그럴 수 있는 건 아닙니다. 신문방송학과는 과의 구분이 거의 없어요. 뽑을 때. 예를 들어서 뭐 MBC 방송국에서 뽑는다 그러면 신문방송학과를 나왔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가산점을 주거나 뭐 이런 게 없습니다. 그 기업들은 이제 다양한 과의 학생, 큰 회사일수록 다양한 과의 학생들을 뽑으려고 해요. 그래야 뭐 판매를 하거나 아이디어를 짤 때 도움이 되니까. 경상대생들만 뽑아 놓으면 뭐 잘 안 됩니다. 해봤자. 그래서 이제 골고루 뽑는 걸 원해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은행을 간다, 뭐 공기업을 간다. 그럴 때 그걸 보면 원서 그 공고 내용을 보면 인문 계열, 뭐 자연 계열, 경상 계열 이렇게 크게 뽑아요. 특정과를 뭐 회계학과 같은 건 워낙 전문성이 있고 특수하니까 그렇긴 한데요. 나머지는 그렇게 뭐 과에 구분을 받지 않습니다. 인문 계열 학교의 경우에. 그래서 그 영어 영문과를 나왔다고 해서 은행원이 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. KT 마케팅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. 알겠죠? 그렇게 돼 있어요. 그러니까 꼭 그 과를 나왔다 그래서 그 과에 관련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. 경영학과를 나왔다 그래서 회사에 뭐 경영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죠. 경영학과 나와서 뭐 회사에 경영을 하라고 주지도 않습니다. 인정을 받아야죠, 가서. 그리고 경영학과 나와도 그 회사에 들어가면 다 지우고요. 새롭게 배웁니다. 그 회사에 맞는 걸. 그러니까 영문과 학생과 그 경영학과 학생을 뽑아서 새롭게 그 회사에 맞는 마케팅이나 영업을 배우는 거죠. 그래서 이제 크게 구애는 뭐 받을 수도 있지만 안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. 큰 기업인 경우는. 그러니까 시험도 뭐 영어, 상식 뭐 이런 걸로 보는 거죠. 그래서 자신이 그 영문과를 원한다면 뭐 영어 영문과를 택하는 것이 나을 거라고 봅니다. 대학에서 이제 복수 전공이라는 것도 있으니까요. 복수 전공 뭐 영어 영문과를 선택하고 대학교 가서 경영학과도 복수로 학위 2개를 따는 거죠. 그것도 있고 뭐 경영학에 관련된 그것도 부차적으로 따로 공부해서 뭐 자격증이나 그런 걸 따서 영문과 플러스 경영 뭐 이런 걸로 지원을 할 수도 있습니다. 취업에는 뭐 이제 지원 자격에 약간 제한을 두는 그 회사들도 있지만요. 안 두는 회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. 더 많죠. 큰 기업일수록 더 그래요. 골고루 뽑기를 원하니까요. 인문 계열에서. 그래서 이제 오늘 만날 텐데요. 이제 수능도 받고 그래서 원서를 쓸 텐데 그 친구 오늘 이제 고3 학생한테도 영문과를 쓰라고 저는 이제 만약에 이제 쓰는데 2군데 합격하면 그냥 네가 좋아하는 영어 영문과를 쓰라고 이제 조언을 해줄 예정입니다. 경영학과가 맞는 학생들은 당연히 경영학과를 쓰는 게 낫겠죠. 근데 크게 뭐 가고 싶지 않은데 경영학과를 취업 때문에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. 취업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한을 두는 회사들도 있지만 안 그런 회사들도 많습니다. 그리고 이제 경영학과가 점수로는 아마 일반적으로 좀 더 높을 거예요. 문과에서는 가장 높은 점수대를 받아야 가게 돼 있죠. 네.
그래서 잘 선택하시고요. 좀 안타까운 거는 이제 학생들이 과들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. 그리고 그 과를 나와야지만 그 과에 관련된 회사에 갈 수 있다고 잘못 인식하는 분들이 많아요. 부모님들도 그렇고요. 예를 들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문방송학과 나왔다고 해서 기자 되고 뭐 PD 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. PD나 기자는 과에 관계가 없어요. 그거 이제 시험이 있죠. 거기 이제 상식이라든지 뭐 논술이나 뭐 그런 거로 이제 면접으로 뽑는 거니까요. 그 과에 또 이제 대학의 과들은 그 나름대로 매력이 있습니다. 들어가서 적응을 잘 하시면 또 어, 새로운 세계를 배울 수도 있으니까요. 자,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경영학과나 영문과 선택할 때 굳이 좋아하지도 않는데 경영학과는 갈 필요까지는 없다고 봅니다. 여러분들의 생각은 또 틀리시겠죠. 이제 화이팅 하시고요. 좀 힘들긴 하죠. 네,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